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매년 반드시 교대 면접에 출제되는 문제의 5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 왕따와 학교 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피해자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피해 정도가 심했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실에 연락해서 보건교사가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교사가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하는데도 거기서 또 문제가 된다면 학교 당국과 연결해서 119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보건실까지 연락을 해주고 이러한 사안이 벌어진 것을 반드시 학령 부장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학령 부장 선생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을 교장 교감에게 바로 알려드리는 것은 위계 질서를 생각지 않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학령 부장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장 교감 선생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다면 그것도 위계의 절차를 밟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자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여러분 항상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가해자를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학생을 힘들게 피해를 준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는 좀 각별하게 또 다른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해자지만 평상시에 피해를 입은 학생이 어쩌다가 실수로 가해한 학생을 잘못 건드려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뿌리친 손이 어떻게 보면 상대의 치아를 또는 눈을 다치게 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 학생은 피해자였었는데 가해자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학생의 이를 부러뜨리고 또 눈을 다치게 해서 실명했을까라고 해서 자학하는 경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까 하지만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다른 행동, 즉 자살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해자도 챙겨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께 이러한 사안의 자초지종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먼저 유선상으로 해드리고 사안이 커졌을 때는 반드시 만나 뵙고 양쪽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의 문제까지 비화돼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단에 서서도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 길목을 지켜가면서 교수님과 즉 면접관과 대화를 침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